조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재벌 총수의 아들, 80년대 정말 세기의 결혼이 지금은 세기의 이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부인 노소영 관장이 이혼 맞소송을 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혼 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 이혼 소송을 내잖아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내놨는데 이렇게 맞소송을 내면 그럼 이제 병합이라 그럽니까? 하나의 소송으로 합쳐집니까? 하나의 소송이고요. 하나의 네. 소송으로 이제 본소와 반소가 같이 진행되는 것인데 2017년부터 조정과 소송 절차가 계속 있었습니다. 네. 2년 만에 이제 반소 제기를 통해서 나도 이혼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은 확정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반소를 통해서 현재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청구된 상태이고 네. 그 재산 분할이 뭐 굉장히 세계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액수가 1조 원이 넘습니다. 네. 자, 31년 전에 두 사람의 결혼 장면 잠깐 화면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88년입니다. 88 올림픽이 열렸던 그해 청와대에서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의 장녀와 성경 최종현 회장의 장남이 결혼식을 올렸고 청와대에서 결혼식이 열린 게 처음이랍니다. 네. 아이고 진짜 옛날 옛दिन 사진이 나오네요. 네. 젊었네요. 두 사람 사이에 일남 이녀의 자녀가 있고요. 88년부터 93년까지 대통령의 사위였던 또 사돈이었던 SK그룹은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이제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2015년 최태원 회장이 내연녀와 혼외자를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이혼 입장을 밝혔고요. 가정을 깰 수 없다면서 노소영 관장이 버티다가 끝내 맞소송을 낸 겁니다. 네. 노소영 관장하고 사실은 최 회장하고는 시카고 대학 유학 생활에 만났다라고 그래요? 알려지고 네. 있죠. 지금 세계의 이혼이다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썼었는데 사실 네. 결혼 자체도 굉장히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불릴 만큼 일단은 신부 측은 아버님이 대통령인 신분이었고요. 네, 현직 대통령. 네, 뭐 남자 측은 뭐 재벌가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결혼식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현대 국무총리가 직접 주례를 보기도 했었고요. 네. 이렇게 만남부터 이혼 소송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중간 정도에는 사실은 최태원 회장과 함께 94년도에는 불법 외화 반출을 했다라는 혐의로 수사를 같이 받기도 했었고요. 네. 95년도에도 관련된 뭐 수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뭐 그 우여곡절을 겪었고 네. 뭐 부부끼리 같이 위기를 극복해 오다가 2003년 경에는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죠. 그랬죠. 이때 네. 일주일에 한 3번씩 면회를 간다라는 네.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조의 여왕이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뒤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네. 한국일보인가요? 그때 세계일보인가요? 세계일보에 편지를 네. 써서 예. 깜짝 놀라게 공개를 하죠. 그러니까 네. 2015년 박근혜 정부로 기억하시죠? 이때 네. 이제 사실은 옥살이를 하다가 네. 이제 풀려나죠. 네. 풀려나고 성경책 들고 나오는 모습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해 이제 겨울에 네.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가 놀라운 내용인데, 자 이제부터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네. 한다 이렇게 이제 운을 떼고, 사실은 이제 혼외자 여성과 이 아이가 있다. 네. 몇 년 된 아이가 있고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10년 넘게 깊은 예, 고를 사이에 노소영 두고 관장이 법적인 부인인데 네. 10년 넘게 이제 깊은 갈등이 있었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혼 논의를 이어가던 와중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아이와 아이 엄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네. 아주 이 재벌 총수로서뿐만 아니라 그게 대한민국 일간지에 실린 남성으로서 거예요. 네. 이례적인 고백을 스스로 네. 커밍아웃을 한 거죠. 네. 이때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죠. 근데 그 이후로 여러 재판들이 이어지는데 이 부인 아이 엄마의 모습이 또 네. 이제 언론에도 노출되고, 최근에는 아예 사회적인 행보까지 시작을 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노소영 관장은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 예, 가정을 지키겠다고 했죠, 계속. 세계일보에 편지를 쓴 게 2015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최태원 회장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을 공개적으로 네. 인정하고 공개석상에 데리고 가고 네. 사진 있습니까? 네, 사진입니까? 영상입니까? 사진이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나와는 반대인 사람을 만났고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 세상 문제에 대해 네. 다가가는 방법과 목표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TNC라는 TNC 재단이죠. 재단 사회적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김희영 씨입니다. 네, 네, 사회적 저희가 기업 앞에 네티즌들이 올린 음, 그 사진은 모자이크를 했고 음. 재단 측에서 그러니까 김희영 씨 측에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에 대해서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 뭔지를 배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저렇게 봉사활동하고 사회적인 어떤 활동하는 것까지 네. 공식 석상에 같이 참석하기도 하면서 대외적인 행보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김희영 씨가 악플에 시달렸고 그와 네. 관련된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또 아주 이례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직접 출석해서 네. 재판에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그때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유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됐나요? 허위로 자꾸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 얘기라고 생각하는 걸 좀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네. 신문에 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허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천천히 가지고 천천히. 피의자를 대신해서 직접 출석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자신의 재판에 나가서도 입장자 밝히지 않는데 맞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내연녀의 재판에 굳이 출석해서 아주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에 저 같은 평론가들, 네.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고 네. 모든 언론이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재판이 아니라 본인의 이제 동거 여성에 네. 대한 악플러들과 관련된 재판에서 이거 그야말로 재벌 그룹의 총수가 네. 증인으로 나가서 자 이러저러 하다라고 네. 입장을 밝힌 것은 국내 제 기억으로는 최초이자 네. 아직까지는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보란 듯입니다. 그렇죠? 네, 보란 듯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게 그렇죠.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이제 노세영 관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볼까요? 네.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 남편이 원하던 행복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네. 현재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4일부터는 반소 제기를 통해서 이혼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마음을 바꿨던 것 같고요. 한 수년 동안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다 보면 네. 좌절감도 생기고 상실감도 생기지만 또 새로운 출발을 또 결심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이 가정에 집착하지 말고 조금 더 사회적인 노력 활동을 하겠다라는 결심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오늘 한 신문에 이 SK 측에서 아닙니다. 저기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친정 쪽이죠. 친정 쪽에서 청와대 이병기 실장 그때 취임하자마자 이 사실을 청와대에 알려서 호소했던 메모가 발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수첩 중에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잘 작성했다라는 안 수첩 내용 보이는군요. 중인데요. 연희동이라고 기재가 되어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면 네, 연희동이라고 그 기재가 되어 있으면서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안 주는 문제 네. 그리고 그 최 회장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자, 측근이 빼주실래요? 네. 네, 사진을 아무래도 빼주십시오. 네.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네. 요청했던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희동 이제 노태우 대통령 전 자택. 대통령 네. 그러니까 오랜 친정 자택이죠. 쪽에서 이런 걸 호소한 거죠, 그죠? 네, 노소영 딸이- 관장이 직접 호소했다라기보다는 그 측근들이나 그런 것 지인들이 같아요. 이런 사실을 네. 알고 청와대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시 이혼 소송으로 와서 네. 지분을 요구하고 있죠. SK 예. 주식회사. SK 주식회사를 지배해야 모든 계열사를 지배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모기업이죠. 요즘에 홀딩스 컴퍼니의 네. 지주사 지주회사입니다. 형태로 돼 네.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네.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놓아주겠다. 그래픽이 좀 단 잘못됐는데요. 제일 핵심적인 네. 내용은 이제 재산 분할이 되는 자, 겁니다. 저기 보시면 저 위에 SK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SK 주식회사의 지분을 최태원 회장이 그래픽이 다소 잘못됐습니다. 네. SK 위에 있는 SK라는 주식회사 지주사의 지분을
최태원 회장 등 우호 지분이 30% 정도 되고 그중에 최 회장이 지금 한 18% 예. 정도를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18.4%, 네. 우호 지분까지 합치게 되면 48% 정도가 돼요. 네. 그래도 절반은 안 되지만 네. 뭐 기업을 지배하기에는 그래도 네. 충분한 지분인데 네. 점유율인데 네.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지분 중 네. 42.29%. 아까 18% 갖고 있었으니까 예. 얼추 뭐 한 그중에 8% 정도를 더 주세요. 이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지금 네. 대략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네. 한 18% 정도의 이 지배적인 지분 중에 네. 거의 절반에 가깝지만 절반은 네. 좀 안 되는 한 8% 8% 정도를 받아가겠다는데 문제는 네. 이게 42.29% 그러면은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는데 네. 시가로 환산하면 이제 1조 4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이 네.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걸 모두 다 받는다고 한다면 그 2대 주주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기 그러겠군요. 때문에 네. SK의 어떤 그룹의 지배 구조가 바뀐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과거의 어떤 판례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주식에 대해서 보통 분할하는 결정보다는 네. 가액으로 정산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서 이 지배 구조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현재로선 그 가능성보다는 네. 상당한 금액으로 재산 분할 금액이 책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걸 좀 여쭤볼게요.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달라. 우리가 보통 이제 30년 살았으면 제가 무슨 큰 사업해 가지고 30년 읽었으면 부부하고 이렇게 많이 떼어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중산층 경우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면 육아나 가사, 내조의 여러 가지 기여를 그랬다 인정을 하더라도, 해서 네. 40, 50%를 인정을 하는데 그렇죠. 예외적으로 굉장히 재산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한 사업을 통해서라나 또는 상속이나 증여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을 네. 때는 내조의 공의 기여도가 50%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40~50%보다 낮은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부진 그 호텔신라 그 사장 사건만 보더라도 네. 아예 주식 자체를 투교 재산이라고 분할 대상으로 제외했거든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라 그 남편의 기여분을 거의 인정 안 했죠. 네, 다만 이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게 혼인 기간이 조금 더 길다라는 점. 네. 특히 남성의 외조와 여성의 내조는 조금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43%까지는 저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정도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여지도 네. 있어서 이거는 법적으로 치열하게 공방을 해야 되는 그런데 사건이에요. 특이하게 이제 SK텔레콤이라는 굴지의 네. 회사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서 이제 이름을 바꾼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수할 때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많이 도와줬으니까 네, 네. 무형의 기여를 한 거니까 그때 인수 안 예. 했으면 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네. 노소영 관장께 제가 직접 들은 건 이 두 네. 분은 시카고에서 연애를 했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 당시 제가 88년 군복무할 때인데 네. 이 두 인물의 결혼은 국민들에게는 정경유착 아니냐 최고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결합 아니냐라는 네. 또 비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그게 정점이 됐던 게 결혼 즈음에 네. 88년에 이통사업자 선정 때 성경그룹이 텔레콤 사업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한 번인가 제2이동통신에서 최정현 회장이 예, 포기를 했다가 한국이동통신을 받았는데 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사회적 비난이 크자 92년도에 최정현 회장이 포기를 합니다. 네. 사업권을 반납을 해요. 네. 94년에 정부가 그럼 정경련이 이걸 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정경련 회장이 최정현 회장이었어요. 공교롭게. 94년에 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SK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당시에 사업권을 노태우 정권 시절에 받은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네. 92년, 94년 사업권을 반납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재판의 쟁점일 수 있는데 당시에 대통령이 장인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여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재판에서 혹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SK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SK는 청와대 도움 받아서 사업을 이룬 SK텔레콤 것이 아니다. 한국이동통신 라는 인수하거나 키운 게 절대 아니다 이런 네, 거고. 그렇죠. 만약에 설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입증하면 그러면 그게 좀 편법 불법적인 친정에서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었을 때 불법적인 도움을 줬다는 고리가 연결되지 않나요?
가사법정에서 과거에 어떤 정경유착이 있었다, 그런 불법 특혜욕이 있었다고 사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변론의 전 취지로 여러 가지 정황상 어찌됐든 처가에서도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심양만 도와준 부분들도 기여도 산정엔 참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참작의 요소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노수원 관장 측에서는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주식회사,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회사가 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전 회사 임직원 뭐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벌가의 그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총 재산의 30~40%가 나오는 것이 이례적일 정도로 워낙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중간에 합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기여도는 있지만 지금 40% 때문에 뭐 기업이 쪼개진다, 이런 것들은 좀 관측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변호사 말은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지분에 SK 지분의 42%를 달라는데 그만큼은 어렵고 아주 조금 정도는 인정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 맞습니다. 사건이 미국에서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래요? 적극적으로 네.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선례 중에 재벌가 주식의 수십 %를 가져간 전례는 사실상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